2025년 6월 3일입니다. 2일에서 이제 3일로 넘어왔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본투표 날입니다. 아무쪼록 정상적으로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는 6월 2일은 월요일 연대 강의 갔다가 오는 날이죠. 갔다가 와서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종강하고 그러고 그 다음 주 시험 보면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저께 갑자기 SBS 어디 무슨 이제 시사 사건 프로 하나 생방 나와달라고 하는 걸 월요일은 강의가 있습니다. 또 뭐 매불쇼도 그렇고 몇몇 또 이제 선거가 마무리되고 투표가 마무리되고 그러면 이제 정치 코너, 정치 이슈에 집중됐던 여러 그 생방송 프로그램들이 정상 궤도로 해서 사건 사고 이런 다루는 코너들이 부활을 하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도 이제 조금 더 기회가 생기고 당연히 이제 약속드렸던 아침 CDL은 뭐 바로 시작을 할 거고 시범적으로 해서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 할 거고 어쨌든 내일 오늘이죠. 오늘 6월 3일은 인터뷰하고 뭐 있는데 투표 날인데도 또 서로 올라가서 또 원고 작업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잠깐 보니까 뭐 프로그램에서 인천 동춘동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16세, 18세 여고생 또래의 여고나 여고생 또래의 아이가 집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 16세는 의사의 딸이고 18세는 상당히 그 힘을 가진 권력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사실 그 검찰 쪽에서 사실 같지도 않은 무슨 심리 분석한다고 하는 교수란 어떤 그 여자가 그걸 분석을 해갖고 엉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제가 실명을 얘기하면 다 아실 건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뒤에 그거를 통해서 뭐 범죄 심리 관련된 프로그램에 나가서 늘 출연해갖고 마치 전문가인 양 떠들고 다니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했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분석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했고요. 실제로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건네준 자료만 이만큼은 없습니다. 실제로 일종의 팬픽 같은 느낌의 가상 소설 같은 느낌. 분석할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냥 어설프게 해갖고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것은 그 18세의 애의 이름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웠고 본명도 뭐 성만 빼고는 담당 판사, 담당 검사, 담당 수사관 정도밖에 모르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실제로 사건 전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된 분석은 사실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그 많이 감춰진 사건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겉만 핥고 뭐 잔인성 뭐 이런 얘기. 그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런 수준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수준으로 하면서 전문가랍시고 나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동신동 사건은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또 드릴 날이 올 거고 굳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보짓은 그냥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하고 어 이해 못할 사건 몇 개가 있었죠. 일단은 음 한강 그 하저 터널에서 벌어졌던 5 호선 방화 사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1 인 승무제부터 시작해서 CCTV의 그 어떤 연결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시민들의 도움과 이 저 승무원의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러니까 어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형 참사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대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처벌 반성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태원 참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대형 참사가 나도 뭔가 바꾼다고 해서 바꾼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건도 사실은 대형 참사가 안 일어난 게 다행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친 분만 조금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교훈을 또 못 얻어요. 근데 교훈을 얻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범죄자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불을 지르는 것 자체까지는 그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객차 내에서 벌어진 어떤 특정한 것이 벌어지면 바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바로 이 객실을 이동해서 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안 부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려지는 거죠. 그죠? 시민들과 관련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실제로 거기서 제도적이면서 시스템적으로 부실했던 면이 고쳐질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런 사건은 거꾸로 개선이 많이 되고 뭔가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사실은 다치지 않고 안 돌아가신 게 참만 다행인데 음 제도적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인제 안 나오고 있으니 어쨌든 뭐 그 범인 놈이 하는 말은 이혼 소송했는데 이혼 소송이 뭐 자기한테 불리하고 억울해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 예 그게 납득할 수 없는 동기다. 그냥 납득할 수 없는 동기죠. 그렇지만은 남대문에 불을 지를 놈이라든가 아니면 봉화 엽총 살인이라든가 실제로 오스로티 킬링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부당함, 망상적 부당함 혹은 자신이 피해망상에 걸렸을 때 그것을 어떤 다수한테 일종의 복수심이라든가 아니면 다수한테 무엇인가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정 욕구라든가 몇 가지의 이유 때문에 다수를 공격하는 방식도 분명히 범죄 분류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도 분명히 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동기, 뭐 심리 분석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참 한심한 거죠.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 프로파일링, CCM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 분류를 해서 무엇인가 대응책 이런 것들. 근데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이해할 수 이상동기 범죄.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은 없어요. 즉 말하면 어떤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를 지금은 알기 어렵고 왜냐면 어떤 정상인의 시각에서
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상 동기부여라고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 범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망상적이건 망상적이지 않건 있는 겁니다. 분류가 다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놈들이 그런 망상적인 피해 망상과 망상적인 상태에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거나 예방하거나 아니면 대응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런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또는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예방,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서야 뭐 이상한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낮고, 소위 말하는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들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허부적거리는 거고, 심리 분석, 심리 분석 해보세요. 뭐 당연히 심리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심리 분석을 하려면 그 분석의 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과 말고 범죄 분류 차원에서. 그러니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오스로트 킬링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파보면은 반달리즘 관련된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고려시대 보물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77호 춘천 7층 석탑이 훼손됐어요. 야밤에 한 남자놈이 석탑 벽면과 표지석에 붉은색 유성 매직으로 낙서했어요. 전형적인 반달리즘 범죄입니다. 그럼 반달리즘 범죄, 광화문의 벽에 낙서하고 이런 놈들, 당연히 반달리즘 범죄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처벌돼야 되고, 근데 그것이 왜 벌어졌고, 그 동기는 이렇게 범죄를 분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진도항에서 실제로 4명이 일가족이 찬 차량이 추락을 했는데 40대 가장놈 하나만 탈출해갖고 나중에 다른 광주 서구의 양동시장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실제로는 6월 1일 오전 1시니까 아주 심야한 시간에 승용차를 진도항으로 돌진시켜서 죽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한참 뒤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몇 시간입니까? 12시간, 18시간 이후에 가라앉은 차량을 발견해갖고 봤더니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CCTV 상으로도 빠져나온 것이 아마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추락하는 CCTV 영상이 있고, 근데 그때는 뭔지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광주로 돌아와서 한참 뒤에 그 시신이 발견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이 차량을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집단 자살로 이렇게. 근데 자살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는 뭐 죽으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또 살아나왔고 3명은 죽은 채 발견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죽은 애들이 소위 말하는 19살, 17살 고등학생 아들 둘이에요. 19살, 17살이에요. 그 혈기왕성하고 팔팔한 애들이 나오지 못했다?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아니라 혹시 나오지 못하게끔 뭘 했거나 아니면 약을 먹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한 다음에 그냥 빠뜨리고 자기는 살아나왔다. 보험 문제가 있을까요? 글쎄, 보험까지는 아니어도 일종의 사실은 귀찮고 어떤 관련된 동반 자살을 위장한 살인 후에 도망가려고 했던 건 아니면 도망갈 생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뭔가 떨어버리려고 했던. 중요한 것은
이 시신 세구가 언제 죽었느냐. 즉 말하자면은 발견된 거는 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당연히 익사의 거라고 추정이 되지만은 익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에서 물에 빠졌을 수 있는 거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19살, 17살짜리가 아무리 그 바다에 빠졌다 하더라도 뭔가 문 같은 거를 열고 나오기가 못하겠냐. 왜? 아니 자기 아버지는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젊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어떤 것도 없이 아버지 놈만 하나만 혼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족을 살해한 후에 자살 익사로 감추려고 한 건지. 그러니까 크라임 컨실먼트, 범죄 은폐 살인인지 이거를 정확히 부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것은 정황상 그 아이들이 나오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 묶어 있거나 그런 것보단 약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수면 이런 걸 한 다음에 했다고 하면 방법상으로는 설명이 되죠. 왜 그럴까? 보험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고 자기 혼자 도망치려고 했나? 아니면 말 그대로 그 5 가족을 살해한 그놈처럼 애초에 죽이고 자기도 죽을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중기가 들어서 끄집어 나왔나? 이런 부분들. 이런 류의 범죄가 요즘 지속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는 동반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가족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귀찮고 리셋 증후군 같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고양이 학대 사건이 3시간 동안 이유 없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놈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 부산 쪽에서 부산 사관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 놈인데 그 사무실에서 기르는 명숙이라고 하는 6개월 된 새끼 고양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배달 라이더들에 의해서 길에서 구조된 길고양이인 것 같아요. 명숙이라는 길고양이가. 사무실 돌봐왔는데 이 배달기사 놈이 뭐 때문인지 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막 심각하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해를 입혔어요. 근데 이놈은 폭력 전과나 6번이 있고 특수상해도 해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폭력적인 놈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하고 상해를 입힌 아주 위험한 놈이죠. 이런 일도 있었고. 자, 어쨌든 이러저러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도항에서 사건, 또 반달리즘 사건, 또 지금 동물학대 사건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각각의 범죄 분석 차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하고 깔끔하게 분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폭력 성향이라든가 가학적 성향이 강한 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대충 이렇게 교도소 같지도 않은 교도소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자살 방조 이런 걸로 어수룩하게 이런 것도 사실 의미도 없고. 하여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선거 지나면 대체적으로 이제 아마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아직은 모르죠. 세상 일은 어떻게 알 수가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수사권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또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떤 기출을 잘
잘 모르겠습니다. 음, 다만, 어쨌든 요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은 사회로 한 단계 조금 더 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아, 희망을 갖고. 자,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도 했고, 전 또 내일 또,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부터 또 뛰어다녀야 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대선 끝나면 여러 생방송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시기 바라고, 내일, 오늘 투표, 그리고 개표, 이따가 이제 편파TV 8시에 개표하, 투표 종료되고, 출구조사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